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최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과 학원 규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내 3위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고요. 여기에다 또 전력난이 극심해지면서 제조업체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철강제 수급하고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10월 달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9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이냐, 혹은 감산 플러스 원가 논리냐와의 싸움에서 감산의 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평균 가격을 보면 전 품목이 전월 대비 50에서 100달러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판재료보다는 봉형강류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력난으로 정부가 특히 전기료 제강사의 감산이나 가동 중단을 통보하면서 봉형강류 생산 차질이 더 컸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전 품목이 300달러 전후로 오른 상태입니다. 또 지금 현재 가격은 사상 최고가 수준이던 5월 수준에 지금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0월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역시 성수기죠. 그런데 최근 헝다 사태에다가 전력 부족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격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역시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냐, 혹은 전력난에 따른 감산의 힘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원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9월 원료 시장은 철광석 가격은 급락을 했고요. 강점탄은 초강세, 스크랩은 보합세,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산 철광석 수입 가격은 CFR 기준으로 9월 중순 톤당 102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114달러까지 올랐죠. 그래서 24일 기준으로 보면 전주보다 9.4달러, 전월 대비로는 거의 50달러가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도 약 6달러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강점탄은 호주산 수출 가격이 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4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48달러,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154달러,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263달러나 급등을 했습니다. 스크랩을 볼까요? 상하이 스크랩 내수 가격은 톤당 574달러로 전주 대비 12달러가 하락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3달러,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1달러가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럼 10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철광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철광석은 최근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90달러 초반까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본적인 환경 관련 감산에다가 최근 전력난 때문에 아마 감산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철광석 사용량이 전 세계 물동량의 70%입니다. 이런 중국이 감산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고가 충분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9월 24일 현재 중국의 항구 재고는 1억 약 3천만 톤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와 2019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감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예전과 같이 성수기라고 해서 미리미리 비축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공급 측의 돌발 변수, 가령 어떤 광산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폐쇄가 된다든가 이런 것만 없다고 한다면 가격은 당분간 약세로 다시 돌아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철광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료탄입니다. 사실은 가장 예상을 빗나갔던 품목입니다. 말 그대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9월 24일 현재 강점탄 수출 가격이 402달러예요. 그래서 전주보다도 48달러.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강점탄은 왜 이렇게 폭등세를 보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수급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8월 달에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이 약 1억 5,680만 톤으로 전월 대비 1.4%가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늘었습니다. 또 1~8월 누계 생산량도 보면 13억 약 2,190만 톤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6%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철광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여전히 생산 차질이나 운송 차질도 여전하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자충수를 놓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자국 내 석탄 생산을 갖다가 줄이고 있죠. 그리고 호주와의 힘겨루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때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력 생산의 60%가 화력 발전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난방 수요 때문에 석탄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호주와의 문제는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고 또 석탄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몽골은 코로나 때문에 2달이 넘게 지금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용 유연탄 가격도 210달러까지 쏟았어요. 강점탄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미국산을 수입을 하는데 호주산보다도 무려 120달러가 넘게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상 운송이 대폭 뛰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점탄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9월달 전망 시간에는 원료탄 역시 좀 거의 정점에 다 다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변수가 생겼죠. 중국의 전력 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 남동쪽에는 공장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고요. 특히 동북 삼성 이쪽은요, 생활용 집안에 쓰는 전기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제 그 환경을 이유로 해가지고 석탄 화력을 줄이고, 수력이나 해상풍력, 원자력 이런 걸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거 완공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석탄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전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정부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제한 전력을 실시한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때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강점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단기간 내에 너무 빨리 올랐다는 점과 중국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감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강점탄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개인적으로 20에서 50달러 정도는 더 오르다가 차츰 하향 안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크랩은 10월 달에도 지금 8월 달, 9월 달에 약간 보합세를 보였는데 저는 10월 늦어도 중순부터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가격을 보면 지금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동남아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상태고요. 동경제철이 지난주에 4,000엔을 올렸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락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입이 늘었고 오파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H2 기준으로 약 485에서 495달러인데요. CFR 기준. 그래서 전주 대비 15에서 20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수도권은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남부 지역 제강사들은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부 제강사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 가격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서방 국가 측면에서 보면 헝다 문제, 그 다음에 중국 자체적으로는 전력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거시경제부터 한번 살펴보면 8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또 소비자 물가는 0.8%로 6개월 연속 1%대 전후의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는 9.5%가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도 0.5%가 더 올랐어요. 이 말은 소비는 얼어붙었는데 제조 원가는 올라가고 있다. 좀 더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 디플레이션의 초기 현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요. 또 우리가 이제 경기 전망을 할 때 단기 지표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조업 원자재 구매 지수, 우리가 PMI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8월이 50.1로 18개월 연속 최저가 행진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중 총 통화량을 볼까요? 전년 동월 대비 8.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금 경색까지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급격한 자금 회수보다는 소프트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물 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실물 경기도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제 소비를 견인하는 것은 부동산하고 투자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개발 투자가 9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5.6%의 증가해서 8월에는 10.9%로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건축 착공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약 43%에서 4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헝다 사태가 이렇게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헝다 문제가 뭐 리먼 사태처럼 이렇게 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부동산 규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철강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 생산을 볼까요? 아직까지는 견고한 편이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증가율 감소는 역시 뚜렷합니다. 그래서 8월 생산을 보면 조선 건조량이 가장 많이 72%나 늘었네요. 그렇지만 자동차 생산도 13.5%로 전월보다는 좀 줄었고요. 특히 이제 굴삭기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착공이 줄면서 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에서 8월 달에는 23.2%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 제조업 생산은 전력 부족 때문에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까지 제한 전력을 실시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아마 10월부터 12월까지 이때는 제조업 생산이 한 자릿수이거나 일부 품목은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조강 생산량이 8,320만 톤으로 전월 대비로는 4.2%,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나 줄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누계 생산량을 보면 7억 3,3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가 아직은 증가한 상태인데 중국 전체 고로업체 평균 가동률은 8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표가 9월 생산은 전력 상황을 감안했을 때 8천만 톤 전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0월 달, 11월 달이 갈수록 생산량은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 동향 한번 볼까요? 9월 마지막 주 5대 품목의 시중 총채고는 약 2,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40만 톤 정도가 줄었고요. 8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또 강철공업협회가 집계하는
9월 중순 현재 메이커 재고는 약 1330만 톤으로 역시 전월 대비 163만 톤이 줄었습니다. 지금 전력 문제를 감안하면 아마 유통이나 실수요가는 이거 쇼티지 나기 전에 재고 빨리 비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고를 아마 늘리겠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유통보다는 생산자 재고가 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 헝다 처리 문제, 수출 관련 문제, 요 세 가지인데, 우선 전력 문제부터 볼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생산과 소비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전력난은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중국이 지금까지 보면 대표적인 전력 부족 국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동북 삼성과 광동, 장수, 특히 광동, 장수 이쪽은 제조업 밀집 지역이죠. 전국의 32개 성 중에서 10개 성이 단전을 하거나 제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월부터는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라든가 전기료 철강 제품, 알루미늄 이런 생산은 감소세가 더 두드러질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제조업의 생산 감소가 장기화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분명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거, 인플레 방지를 막기 위해서 금리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헝다 사태입니다. 요 역시도 제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했고 헝다 사태가 왜 터졌고 철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사례를 볼 때 3단계 수순을 밟을 겁니다. 현재는 헝다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미 헝다가 자회사 일부를 국영기업에 매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현재 헝다의 부채나 특히 미지급금 비용을 감안했을 때 회생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그 다음 순서는 지방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미 광동성 정부가 부채라든가 재무상태 조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다음에 이 그룹을 한 서너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무상태 이런 걸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살릴 기업과 버릴 기업을 갖다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채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대주주의 지분, 그러니까 쉬자인 회장의 지분은 무조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고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립니다. 이런 단계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헝다 사태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계속된다. 특히 철강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전체 철강제 수요의 절반 정도가 이 건설용과 관련 있는 수요인데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 그 말은 철강제 수요 감소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의 이 힘이 강하냐 아니면 전력난에 따른 이런 감산의 힘이 강하냐, 사실은 부동산은 좀 중장기적인 이런 영향이고요. 전력은 내년 2월까지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산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 폭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관련 정책인데요.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했던 수출세 부과를 언제 하느냐, 이게 설왕설래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수출세 부과를 하지 않거나 어쩌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환경과 관련해서 감산 정책을 추진해온 이런 상황에서 전력난 문제로 인한 추가 감산이 지금 터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자국 내에 쓸 물량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는 영내에 있는 철강사들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전력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형식적인 체면적인 수출 오파만 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의 중국의 티스코, 태원강철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가격을 $70나 올렸습니다. 요거하고는 별개로 최근에 이제 자꾸 뭐 미국의 금리 뭐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내에 어떤 뭐 그 금리 조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것도 조금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월 가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측면에서 보면 10월 출하분도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아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감산이 더 크기 때문에 역시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재고도 줄고 있죠. 또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헝다 사태라든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하락 요인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비중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30일 현재 상하이 내수 가격을 보면 여련이 $900, 철근이 $912인데요. 10월 달에는 각각 30에서 $50 정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오파 가격입니다. 수출 오파 가격은 9월 마지막 주에 열연 기준으로 톤당 $900로 전월보다도 이제 $9가 하락했고 철근은 $920로 지난달하고 이제 보합 이런 수준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오파 가격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객 관리와 체면 유지를 위해서 형식적인 오파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하게 그렇게 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상황이 이래 너희가 좀 이해해 줘 라고 하면서 아마 $50에서 $70 정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업체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력 문제를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